해드리면은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인생이 최고의 성공은 알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알면서도 행동을 안 하는 거하고, 알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두렵고 다른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이 다단계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아니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시선이 따가워서 이걸 못 하겠어요. 어떻게 전달을 해요? 콜드는 더 못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최지영 사장님. 최지영 사장님 한번 마이크를 켜고 최지영 사장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두려우신가요? 저는, 저는 액티바이즈 반응이요. 어, 알겠습니다. 액티바이즈 반응 저도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근데 그 액티바이즈 반응을 알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상대방한테 전달했을 때 액티바이즈 반응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딱 봤을 때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 반응에 저는 요즘에 진짜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하고 모르고 차이가 이 부분이 나의 두려움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운 거는 내가 두려운 걸 실천하는 행동에서 두려움이 깨지고 또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은 기초로 세팅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로 세팅을 하려면은 회사가 어떤 회사고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그리고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뭐 한두 번 들어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구나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제품에 대한 확신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양학 책을 정말 한 달 안에 열 몇 권을 보면서, 이 영양학 책에서 제품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흡수가 빠른 제품이 있다고, 또 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그런 제품의 그 책에서 보는 내용과 PM의 이 성분을 보고, 그리고 흡수하는 이런 거를 보니까, 이만큼 좋은 제품은 없겠다 싶어서 저는 회사보다는 제품을 밀고 나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나가다 보니까 사업자라기보다는 애용자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물론 제품이 좋아서 먹어보고 사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제품에 처음에는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고 또 내가 말했을 때 누군가한테는 폐를 끼치는 제품이 아니겠다 싶어서 했는데 저는 처음에 돈을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이게 보상 플랜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만 판단을 해서 저는 1세대에 무조건 매니저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이문을 가지면서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보상 플랜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모르던 보상 플랜을 또 알고 나니까 한 개의 라인에서 그렇게 많은 수당이 생긴다는 걸 이해를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보상 플랜과 내가 아는 제품과 내가 아는 회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가 굉장히 이 비즈니스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알고 대충 전달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먹어봤으니까 제품이 좋으니까 그냥 먹어 하는 것과, 이 제품이 왜서 파워 칵테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액티바이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을 잘 전달을 하면은 그 부분에서 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달을 하는데요. 내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답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은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들어보고 그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복제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전달을 할 때 1분에서 3분 정도 나에 대한 이 제품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은 지루해 하거든요. 그래서 1분에서 3분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전달을 할 때 내가 먹고 어떤 부분에서 느꼈는지 여기저기 다 좋다고 하면 사람들은 정말 이게 또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나의 스토리를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잘 스토리를 만드는 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여드름 체질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많은 피부과를 다녀봐도 잘 낫지를 않는데 이걸 먹었더니 피부가 좋아졌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그러면 뭔데요? 하고 호기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상대방이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게끔 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SNS로 모르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SNS 같은 경우에는 신뢰 있는 SNS를 만드는 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뭐 사진을 한 장을 찍어서 공유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제품을 전달을 하고 야 나중에라도 또 한번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위챗 추가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다 추가는 해놓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일같이 내가 하루의 루틴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꾸준하게 올리다 보면 여기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신뢰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신뢰감이 아니라 나의 반복된 행동 때문에 신뢰감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SNS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또 파트너 사장님들도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SNS는 나를 신뢰감 있이 표달하는 한 개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그리고 분기 1년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PM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그런 거를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 목표 설정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해내거든요. 근데 이런 목표 설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못 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목표만 짜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0일, 90일 액션 플랜을 작성을 해서 내가 30일 동안 어떤 작전으로 전략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지 그리고 밑에 파트너들이 어떻게 마시고 있고 거기서 사업자로 또 이끌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또 직접 소통을 하면서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저희는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0일, 90일로 단위로 여러분들이 액션 플랜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무조건 액션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따라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루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꾸준히 활동을 하는 게가 중요해요.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으면은 전화하다가도 그분이 약속이 잡히면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 안 된 상태로 아침에 하루 종일 집에서 전화만 돌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늦어버리니까 약속 장소도 애매하고 약속 시간도 애매하다 보니까 그 하루가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루틴을 꼭 빨리 일어나서 완벽하게 나 자신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미리 약속이 잡혀 있다면 그 루틴대로 꾸준하게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라고 해도 며칠을 있어도 저는 집순이에요. 잘 안 나가는 편이지만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액션을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이것만을 머릿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아침에 아이를 학교 보내고 나면 무조건 바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갈지 먼저 미리 다 짜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 세탁소에 가서 매일같이 거기에 가서 액티바이즈를 타주고 거기서 반응이 나오면 설명을 하고 거기서 또 사업자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꾸준한 활동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씨앗이 또 여러분들한테는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계절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한 이런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는 인맥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인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활동을 통해서 또 인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걸 통해서 또 모임 같은 데를 통해서 또 활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자주 만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에서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인맥이 없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인맥은 꾸준하게 만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마시던 고객이 있으면 관리도 하면서 이런 루틴 유지가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신규 접촉을 어떻게 할 건지, 기존에 이미 다 네트워크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하루에 3명을 만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하루에 3명이 아니라도 매주에 3명이라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여기에서도 또 어떻게 거기에서 한 사람이 비즈니스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신규를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꾸준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팀 미팅이나 교육에 참석하는 거.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스템이 안 들어오고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돈도 벌고 싶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스템에 나오는 게 발이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에서 멀어지면 이 사업도 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는 갈 때, 막 집에 일도 있고 하니까 오늘 하루는 쉴까? 막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가서 듣고 나니까 그 사그라졌던 열정이 또 다시 살아나고 그 석영자 사님 강의 중에 자영업은 몇 킬로 반경 내에서 이 매출을 내가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이 PM 같은 경우에는 반경 몇 킬로라는 게 없잖아요. 온 가족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아이디 하나로 전 세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또 영감을 받아서 오는 길에 또 자영업자를 만나서 정말 그 있는 힘껏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우리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 5년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으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어떤 생각을 했을 때 5년 뒤에 우리 생활이 변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당장, 이 수입이 있어서, 뭐, 간절하지 않아서 이런 사업을 쳐도 안 볼 수도 있지만, 자영업이라는 거는 끝이 있는 소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끝없는 소득을 만들어내고 그게 5년 뒤, 10년 뒤에 복지가 일어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 소득이 권리가 창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내가 또 열정을 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너를 기다릴 수 있지만 이 시장이 너를 기다려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단히 죽었던 사람들도 살리고 또 신규도 또 새로 만들고 그런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접촉하고 상담하고 등록하고 또 우리는 매출도 또 액션팩 달에는 매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도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가 집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어디에 가서 뭐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매출이 뜨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매출도 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관계 구축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니즈를 파악을 하고 정말 그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사업자감이 아닌데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사업을 할 것 같아요 하고 거기에 공을 썼다가 결국엔 그분이 포기를 하면은 나는 아무래도 아닌가 봐요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상대를 니즈를 파악했을 때 이분이 돈에 관심이 있는지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여행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해주면은 또 상대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 니즈 파악하는 게 안목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부단히 듣다 보면은 저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 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가 저도 아직까지는 미숙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보이지 않나 저는 스스로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요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비즈니스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건강 관리를 또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약속,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시간 준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체계적인 후속 관리, 우리가 3, 7, 14, 21 이 한 달은 정말 무조건 케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동안 이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매일같이 소통을 하고 그분들이 그나마 다 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액티바이즈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더 추가해 보세요. 아니면은 리데라를 더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반응이 다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체계적인 후속 관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사업자가 또 비즈니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가 가장 기본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뢰를 하되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게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그 럴프 서르고 회장님도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게 우리는 신뢰,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하고 내일 할 거 아니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일관성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으로서 팀 빌딩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가 들어오면 시스템을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꾸준한 교육 자료를 제공을 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시스템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간단하고 쉬운 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복이 가능한 교육 자료를 정말 잘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런 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계속 시스템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신규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참여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맞춤으로 코칭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오토십 관해서 그 어떤 전략을 짤 건지, 오토십 5명으로 복제하면 제일 가장 빠르기는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토십이 나왔을 때 또 볼륨이 커지는 거를 보면서 거기에서 사업자감을 또 찾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으로서는 요거는 중복이 되긴 했지만 SNS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을 드러내는 거. 가끔 가다 보면은 저는 위챗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중국 분들이 항상 그 하는 게가 제품이 좋다고 제품에 대한 것도 많이 올리지만 어, 뭐라고 해야 되죠? 후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후기를 많이 올리니까 그 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에 맞는 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 이게 딱 그걸 보고 이게 그렇게 좋은가고 하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분이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당황해하고 왜 이러냐고 그 이게 벌써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나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전문성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려면은 비즈니스 하는 전문성이 보여야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끌려올 수 있지, 제품만 계속 올리고 후기만 계속 올린다 그러면은 소비자로 연결시키는 그냥 일반 소비자만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SNS를 했을 때는 정말 비즈니스답게 하는 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루틴과 그리고 이 PM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서 결과가 있었으면 그런 결과도, 그리고 제품 주문 내린 것도 이게 다 결과잖아요. 이런 것도 어필을 해서 이게 또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분이 믿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주문을 주고 또 그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주문을 준 거니까 그런 것도 어필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임신이 잘 안 되신다거나 아니면 숙면을 취하시지 못한다는 분이 있을 때만 그분을 공격해서 또 그 스토리를 공유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 위챗에다 올리는 게 아니라 단톡방에 올려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랑 이 관계가 소통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가 이분이 원래 잠을 잘 못 자서 이 제품을 드시고 있는데 아직도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한대요. 그는 본인이 이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를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이 잠을 못 자다 몇십 년은 잠을 못 자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후기를 저는 단톡방에 많이 올려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이 직접 보고 이 제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먹어야지 효과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소통을 하지 않아도 단톡방을 통해서 열심히 꾸준히 먹다가 제가 요즘에 정말 열심히 먹어봤더니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또 나중에는 이런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유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인 노출보다도 단톡방에 공유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후기가 있으면은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 단톡방에서 나의 산하로 이루어지고 또 옆라인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고객 후기가
팀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계속 올리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고객 후기를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내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직급 그리고 팀의 리더님들이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이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후기 공유를 해주는 게 팀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후기를 올려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도 후기가 있으면은 꾸준하게 여러분이 같이 올리다 보면은 그게 더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객분들 아니면 나의 소비자분들이 잘 마시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그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희는 병원에 가서 자료 증거를 남기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진으로도 남기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진으로 공유를 해줘도 좋고 또 음성으로 공유를 해줘도 좋으니까 그 부분에는 진짜 각 팀에서 뭐 리더님 아니더라도 내가 먹고 좋아지는 이런 후기를 공유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으로서 우리가 어, 타사와 비교했을 때 왜 이 제품이 좋은지 그런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PM만의 NTC, 특별함과 마이크로 솔브 기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당당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가서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좋은데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가요? 그럼 그거 먹어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특징을 알고 비교를 해서 포인트를 꼭꼭 집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는 사업자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객 사례를 정리를 해서 또 그분이 미팅을 하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런 부분을 또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제품 사용 경험도 좋고 그리고 샘플링을 전달을 했을 때 샘플링 드시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서현자 사장님께서 항상 그 IMM 트레이닝 때 장형, 머리형 그리고 가슴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객 유형별을 상담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안목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안목이 아직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갔을 때 두렵고 내가 전달을 했을 때 저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몇 마디만 안 해봐도 장년이한지 알고 몇 마디만 안 해봐도 이 사람 머리형인지 아는지 계산이 된다 그러면은 두려울 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경험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현장 미팅을 부단히 통해서 이분을 대했을 때는 어땠고 저분을 대했을 때는 어땠는지 그게가 정확하게 판단이만 서면은 말 몇 마디에도 사람이 거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 유형별로 상담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준비가 된다 그러면은 거의 성공률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회사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과장 허위 광고 금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장님,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시는 사장님들 계시면은 과장해서 저희는 그 광고를 하는 게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했다가는 여러분들 법적 소송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장 허위 광고는 일단 하지 마시고, 저희는 합법 구조와 피라미드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상 플랜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합법화된 구조로 또 합법화된 회사로 그리고 내가 피해가 생겼으면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하는 부분이가 다단계를 한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 아니냐 돈을 다 쓰고 내가 뭐 집 말아먹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합법 구조를 안다 그러면은 피라미드 구조를 안다 그러면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이 된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그게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다단계라 하면은 다단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되돌아 물어요. 그럼 사장님이 아시는 다단계는 그럼 어떤 건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단계라고 하신다고 해서 다단계라 맞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럼 사장님 아시는 다단계는 어떤 건데요? 하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팀의 기존의 교육, 그러니까 저희는 팀에서 보면은 뭐
제품 빌렸다가 빨리 갚기, 아니면은 제품, 뭐, 동거래 하지 마라, 아니면은 뭐, 파트너 사장님들, 옆라인끼리 서로 연락을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은 지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마인드가 항상 문제죠. 분명 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부정적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마인드셋은 여러분들이 꾸준함이 우선이에요. 정말 이 꾸준함은 어떤 거를 통해서도 이길 수가 없는 게 꾸준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꾸준함이가 저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참여 안 하면은 그 하루가 더 길거든요. 근데 시스템에 참여할 때는 그래, 맞아. 이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또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꾸준함은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오늘 두려움을 깨고 누군가한테 한 사람을 만나서 전달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또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꾸준하게 하는 거, 그리고 두려움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이겨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걸 다 알아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확신 있게 전달을 해야 상대방도 그 확신을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이 제품을 먹어봤더니 그냥 이 정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체인점을 하나를 오픈하는 게 1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14만 7,100원으로 체인점을 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내가 전 세계의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게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확신 있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확신부터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절 실패를 과정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 거절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PM을 모르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거든요. PM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거절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절과 실패는 무조건 경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IMM 트레이닝 가시면은 그 백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수도 없이 많이 그리래요. 근데 그걸 꽉 한 장을 채워가지고 내가 거절을 받거나 실패를 했을 때 체크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엑스표를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한번 도전을 그걸 꼭 해보세요. 아직 금방 시작한 사업자라면은. 근데 그게 반쯤도 안 와서 내 거절이 두렵지 않고 실패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만큼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거절을 즐겁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성장. 매일 하루에 책을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영양학 책을 보고 그리고 내가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상 플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보상 플랜을 잘하는 사장님 따라서 자꾸 물어가면서 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배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자기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고 내일은 힘드니까 집에서 쉬어야지 아니라 정말 나를 끝없이 부단히 성장해야지만이 이 비즈니스는 더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나를 어느 만큼 성장을 시키고 나의 가치가 어느 만큼 가치 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문화 구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이 이렇게 시스템에서 나의 재능 기부를 하고 그리고 또 사장님들도 나의 잘하는 부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말을 잘하고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 액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서로 도움을 받다 보면은 정말 이게 시스템으로 가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성장하는 이런 팀 문화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 어,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나가서 거절을 받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한 주를 돌아봤을 때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그런 부분을 꼭 저녁에 와서 체크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그분이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문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사를 하고 나서 말을 안 하자니 또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문자로 전달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게
아, 문자를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 앞이니까 찾아가면 되는데 문자로 해서 괜히 이게 틀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에는 이거를 하지 말아야지. 실수는 반복적인 똑같은 실수를 하면은 결국엔 성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실수를 통해서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꼭 내가 메모를 했다가 그리고 잘한 부분에서 오늘 미팅을 했을 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더 잘 알아듣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사업의 가능성을 보네. 그렇게 나의 과정을 적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비즈니스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팅을 가기 전에 그걸 한번 쫙 훑고 나가면은 성공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간, 월간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 사장님들 목표를 정말 거의 액션팩 따르면은 하루하루 매일마다 체크를 하거든요. 저녁에 자기 전에 체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번 체크를 하고 저희는 잠자는 사이에도 어딘가에서는 포인트가 올라오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 포인트가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그 달성률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질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요즘에는 거의 하루 일단 멀다하게 계속 매일같이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파트너 사장님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은 꼭 그 스폰서님이랑 소통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액션팩달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PT를 도전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직급을 가더라도 15일까지는 절반의 포인트가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나머지 반을 달릴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15일까지 무조건 해내야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열심히 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 최적화 전략. 저희는 보상 플랜을 돈은 버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하는 게가 있지만 저도 요즘에 김지우 사장님 그리고 석연자 사장님 보상 플랜 들으면서 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을 하자, 5분 안에 전달을 하자 그런 최적화 전략을 계속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 플랜은 심플하게 전달하는 거 그리고 시스템 중심 관리. 개인이 용량은 10사람을 관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10사람도 되고 100명도 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스템을 떠나면은 집 돌아가는 길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100만 원을 벌고 싶고 200만 원을 벌고 싶고 5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시스템에 합류를 해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는 항상 전일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항상 맑으면 사막이 돼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지만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실패와 아니면은 거절이 그게 두려워서 못한다 그러면은 좋은 일만 있어서 맨날 주문만 들어오고 누군가는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큰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고 그 큰 나무일수록 큰 바람엔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되듯이 여러분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성장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탑 리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탑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유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